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석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업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차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선은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좀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 진술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건지.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 관련해서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 구속영장 재청구 이런 거는 그런 건 검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어제 로톡 변호사들 이제 징계 취소하신 결정도 있으셨는데, 뭐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는지 좀.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제가 규정상 그걸 수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제가 수용한 것이고요. 그 이슈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일반 어떤 사기업처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것과 국민의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 가지 숙고를 했고 그 끝에 이 123명인가요?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만 이 사법 그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 어떤 이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변협이나 그런 업계 이런 쪽이 또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좀 검찰 수사가 약간 이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영장 결과가 뭐 바뀌고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뭐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뭐 무리한 수사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파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수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관련자들과 실무자들이 거의 20여 명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여 명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사건 모르잖아요.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입니까? 거기 나온 위증이라든가 거기 나온 어떤 백현동이라든가 대북송금 같은 것이 민주당하고 관련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어쨌든 대표 리스크를 뭐 관리는 할 테니까요. 예.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제 수사팀에서 오늘 그 이 대표 영장 기각은 야당 대표라는 신분이 고려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법적인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인 말씀 같은데. 그 마찬가지로 기각 이유가 이제 야당 대표라는 신분이 고려됐다라고 장관님도 보십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각 사유. 기각 사유예요. 아까 20여 명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20여 명 말씀하셨는데 주변인 부속 관련해서 검찰 수사력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만 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여 명이 구속될 정도로 중대하고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건수가 많은 것이 그거는 검찰을 탓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